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A 대기 대순환 399번. 그림은 서로 다른 위도의 지표면 AB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와 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각도겠죠? 입사각을 봐야 되겠지. 위쪽이 고위도잖아. 고위도는 각이 약간 작고요. 저위도는 크잖아. 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똑같은 판이 있죠. 이 길이가 똑같은 판이 있는데 A, B로 갈게요. 여기 태양이 수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이렇게 비스듬히 오는 건 다르겠죠. 각도 세타를 합시다. 자, 수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이 전체 폭을 전부 다 받죠, 에너지를. 근데 비스듬히 들어오게 되게 되면 폭이 되게 작아지죠, 이 폭이. 그러니까 입사각이 작을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는 증거가 되죠.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연평균 기온은 A점이 B점보다 높다. A가 적도 쪽이잖아. B점은 고위도니까 당연히 A가 높겠지. 열 에너지는 A에서 B로 가겠죠. A에서는 에너지가 남을 거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B 쪽으로 이동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 맞죠.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순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물론 자전도 있고 일단은 그쵸?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400번. 자, 그림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뭔지 찾을 수 있죠? 자, 에너지 편차가 큰 니은이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당연히 위도가 저위도에서 훨씬 많잖아. 이 값이. 그렇죠? 기역이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00번 기역과 니은 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은 니은이 되고요. 그 까닭은 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편차가 크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40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일단은 1번. 니은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아니고요. 니은은 아까 말했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틀렸고요. 자, A 더하기 C가 당연히 B가 됩니다. 전체 복사 평행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남는 B 에너지야. 이쪽을 채우게 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3번 A는 에너지 과잉이 아니고 에너지 부족이죠. 고위도니까 B가 에너지 과잉인 거다. 틀린 거네요. 4번 고위도에서는 방출량보다 흡수량이 더 많다. 고위도가 북극 남극을 말하는 거잖아. 당연히 방출량이 더 많죠. 이게 방출량이잖아. 지구 에너지 방출량.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위도별 에너지 출입은 모든 위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진 않죠. 균형이 다르니까 이동하겠지. 틀렸고요. 6번 대기와 해수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7번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위도가 지금 38도죠. 열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위도를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지. 중위도를 거쳐가는 거지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위도 지점에서는 열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요. 맞는 거는 2번하고 6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2번. 자, 그림은 북반구 지역의 대기 대순환이 나와 있죠. 이렇게 ABC로. 자, ABC 중에서 열 대류의 원리 찾으라는 이야기지. 열 대류를 발생하는 거.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직접 순환을 찾으라는 이야기지. 그죠? 일단은 직접 순환은 A하고 C가 되고요. 간접 순환이 있죠. 간접 순환은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A와 C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름도 써야 되겠지.
C의 순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들리 순환이고 외우셔야 됩니다. B는 페렐 순환이죠. 페렐 순환이고요. A는 극순환이죠. 이거 세 개를 꼭 암기를 하십시오. 중요한 거니까. 403번. 자,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자, 이름 찾고 특징 찾아보자는 이야기잖아요. 봅시다. A는 극지방이잖아. 극순환이 되고요. 자, B는 중위도니까 페렐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열대지방이잖아. 그래서 헤들리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승기류 보이시죠? 여기가 저기압대고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대. 상승 올라가죠? 저기압대. 하강기류니까 고기압대. 그 다음에 일단은 바람은 극지방 바람은 극동풍이고요. 극동풍. 그 다음에 이쪽은 중위도잖아. 편서풍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역풍이 되겠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A는 헤들리 순환이 아니죠. 극순환이고요. 2번 B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죠. 왜냐면 B가 간접순환이거든.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자, B순환의 지상에서는 동풍이 부는 게 아니고 편서풍이잖아. 서풍이 불어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순환의 지상에는 무역풍이 맞죠. 무역풍 맞고요. 그 다음 5번 A와 C 중에 간접순환에 해당하는 것은 B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C가 아니고 B가 돼야 된다. 틀렸고요. 6번 A와 C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 역할을 하죠. 맞는 표현. 그 다음 7번 위도 30도 여기죠. 30도 부근에는 고기압이 발달하잖아. 하강기류니까. 그래서 틀렸다. 8번 연평균 강수량은 위도 30도 고기압대예요. 적도는 저기압대죠. 누가 더 비가 많이 와? 적도가 훨씬 많이 오죠. 저기압대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자, 맞는 걸 찾는 거니까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6번을 찾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404번 그림은 대기와 해양에서 남북 방향으로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 그래프인 거지. 자, A와 B는 각각 대기와 해양 중 한 개이다. 자, 에너지 수송량이 대기와 해양 중에 누가 더 크냐면 대기가 훨씬 크거든요. 대기가 훨씬 큰 거야. 그러면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큰 게 B잖아. 지금 폭이 크잖아. 그래서 B가 대기가 되고요. A가 해양이 되겠다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역이 해양이 맞고요. 자, 적도에서는 에너지 수송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그래 보면 이 적도잖아. 영도가 수송량 자체가 거의 없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A와 B가 교차하는 기역 지점, 여기 기역 지점 보이네요. 기역에서 위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렇지 않죠. 복사 평형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쯤이에요. 그래서 이쯤보다 약간 작아야 되겠네. 한 38도 정도? 38도를 보시면 됩니다. 외우기 쉽죠? 우리나라 가운데 선이 무슨 선이에요? 38선이잖아. 위도가 38도인 선. 여기서 뭐 한다고? 복사 평형 이룬다고.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네. 그치? 그래서 틀린 표현입니다.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 체크할게요. 405번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에서 지구가 자전할 때와 자전하지 않을 때의 그림이에요. 자, 가를 보면 세 개의 순환 세포가 보이잖아. 그래서 가가 뭐겠니? 자전할 때겠지. 나는 한 개의 순환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자전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네. 문제를 풉시다. 기역 가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세 개의 풍계로 나뉜다. 맞고요. 자, 나의 지상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죠. 북쪽에서 바람이 오잖아. 이게 다 북풍 계열이죠. 다 북쪽에서 오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가와 나 모두 북극에서는
북극은 여기도 하강기류고 여기도 하강기류가 돼 퍼져나가잖아. 그래서 가와 나는 전부 다 하강기류입니다. 북극에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B. 해수의 표충순환 406번. 난류와 한류를 비교합시다. 난류가 따뜻한 물, 한류가 차가운 물. 봅시다. 자, 밀도 누가 더 무겁겠니? 당연히 뜨거운 게 가볍겠지. 찬 게 무겁다. 그래서 반대가 됐죠. 난류가 밀도가 작아야 되고요. 한류가 커야 되네. 틀린 거 바로 1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염분 소금이잖아. 당연히 뜨거운 물에 소금이 잘 녹겠죠. 녹고 찬물에는 잘 안 녹잖아. 낮고 맞고요. 영양 염류는 당연히 찬물에 많죠. 그래서 난류에는 적고 한류에는 많다. 맞고요. 이동 방향은 따뜻한 물인 거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 맞고 차가운 물이니까 고위도 저위도 맞아요. 자, 용존 산소량 기체는 언제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잖아. 한류가 많고요. 난류가 적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07번. 자, 그림은 전 세계 표충 해류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도 나와 있네. 407번 보겠습니다. 자, 표충 해류가 생기는 원인이 뭐겠니? 당연히 바람 때문이죠.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 때문인 거니까 뭐라 쓰면 되죠? 대기 대순환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대양에서 표충 해류가 환류를 이룬다는 거죠. 환자가 돌아갈 환자거든. 그러니까 물이 부딪혀서 돌아간다고. 이걸 환류라 그래. 왜 생기겠니? 대륙과 부딪혀서. 그죠? 그래서 대륙과 부딪혀서 생기는 겁니다. 끝이에요. 자, 408번. 옳은 거 골라보자고요. 남극 순환 해류는 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만들어지죠. 남극 순환류 일로 가잖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편서풍이지. 맞는 표현이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해류는 대칭이지. 대칭이니까 물은 반대 방향이지. 일로 가니까 일로 가잖아. 아이고야, 어디 갔니? 이쪽은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쿠로시오 쪽을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데 이게 내려가잖아. 그래서 뭐 다 같진 않죠? 틀렸습니다. 디귿 동일 유도에서 쿠로시오 해류는 캘리포니아 해류에 비해 산소량이 적다. 자, 쿠로시오 해류는 올라가는 거잖아. 난류죠, 난류에 난류. 캘리포니아 해류 내려오는 거잖아. 차가운 물이네. 한류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량은 한류가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쿠로시오 해류가 난류니까 더 작은 게 맞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기읍과 디귿이 답은 4번입니다. 409번. 그림은 북태평양의 표충순환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옳은 걸 찾아봅시다. 1번. 기역의 해역에는 조경수역이 형성될 수 있다. 조경수역이라는 거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기역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물이 난류고 내려오는 게 한류니까 당연히 기역에서 뭐가 만들어져? 조경수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맞는 거고요. 2번. 자,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자. 수온 변화. 자, 기역은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잖아. 수온 변화가 크죠. 근데 니은은 그냥 이 물이 흩어지는 거니까 수온 변화가 클 수가 없죠. 같은 물이 퍼지는 거잖아. 그래서 수온 변화가 누가 더 커야 돼? 기역이 더 커야 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올라가는 물인 거니까 난류가 되죠. 한류가 아니고, B는 내려오는 거니까 한류가 되잖아. 그래서 틀렸네. 이것도 반대로 썼네. 그 다음에 C의 해류는 일로 가죠. 뭐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동풍이잖아. 그냥 무역풍이다. 편서풍이 아니고요. 5번. 용존 산소량을 비교하자. A하고 B하고. 당연히 B가 찬물이고 A가 따뜻한 물이야. 찬물이 훨씬 더 산소가 풍부하잖아. 그래서
틀렸죠. B가 더 많아야 돼. 틀린 거네. 그래서 1번만 답이 됩니다. 그죠? 410번. 그림은 북반구의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을 나타내는 거죠. ABCD로. 그럼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A 해역은 A 쪽은 1로 가겠죠. 북태평양 해류가 되고요. B는 1로 가겠네. 북쪽도 해류가 되겠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겠지. 자, 대서양도 마찬가지겠지. 1로 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상황인 거 아니겠니? 문제 풀면 되겠네요. 기역 해류 A는 당연히 여기로 가잖아. 편서풍이 맞고요. 그죠? 해류 B는 1로 가잖아. 무역풍이 맞죠. 해류 D는 위에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물이잖아. 틀렸습니다. 반대가 됐죠, 이게. 그 다음에 해류 C는 난류, 해류 D는 한류잖아. 그래서 해류 C는 해류 D보다 수온은 높아. 염분도 높죠. 난류니까. 따뜻한 물이잖아. 수온도 높고 염분도 높아. 맞습니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11번. 그림은 1492년 뭐 중요한 건 아니겠고, 자, 콜럼버스가 바람과 해류를 타고 대서양을 왕복했답니다. 대서양을.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돌아올 때 어딜 찍고 왔냐는 거지. 그럼 대충 그래야 되겠지. 어떤 느낌으로. 일단은 이쪽으로 바람 불거든. 이게 북쪽도 해류죠. 북쪽도 해류고요. 이렇게 가는 게 북대서양이죠. 북대서양 해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멕시코 만류죠. 멕시코 만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죠? 카나리아 해류가 되죠. 뭐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그러면 콜럼버스가 어떻게 갔겠니? 유럽에 출발을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타고 갔다가 여기서 찍고 이렇게 돌아왔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돌아온 데는 A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와 B 중에는 A를 거치는 거고, 그치? 어떤 해류를 타고 왔겠니? 이쪽으로 가는 해류지. 이거 타고 온 거지. 그래서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온 거예요. 이게 답이 되죠? 자, 문제를 봅시다. 412번. 자, B지점은 1로 가는 거잖아. 그죠? 북쪽도 해류란 말이야. 뭘 타고 가는 거야? 편서풍이 아니고 무역풍을 타고 가는 거야. 무역풍.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C지점은 내려오는 거잖아. C지점 해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니까 당연히 찬물이겠네. 그래서 한류가 맞네요. 자, 북대서양의 아열대 순환. 이게 아열대 순환이거든, 지금. 무슨 방향 돌아? 시계 방향 도는 거죠. 시계 방향 맞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13번. 그림은 남태평양 표층 해류예요. 그건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인 거지. 봅시다. A는 뭐겠니? 남적도 해류가 되겠죠. 남적도 해류. 남쪽에, 그러니까 남반구니까 남적도 해류가 되고요. C는 남극순환유지. C가 남극순환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물 있죠, 이거. B는 뭐냐면, 이게 호주잖아.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거든. 그래서 B가 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라가 페루가 있잖아. 칠레 페루가 있는 거니까 이 올라가는 D가 페루죠. 페루 해류가 됩니다.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적도 해류는 뭘 타고 가는 거야? 무역풍 타고 가는 거고요. 무역풍. 남극순환유는 뭐 타고 가겠니? 편서풍을 타고 가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남북 방향의 열 에너지 수송은 누가 하겠니? 적도에서 내려오는 B가 가장 많이 수송하겠죠. A가 아니고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갖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고緯도로. 틀린 거고. 니은 B의 해류는 무역풍으로 만들어진다. 틀렸죠. 무역풍으로 만들어지는 건 A잖아. 그래서 B가 아니고 A가 돼야 돼. 틀렸고요. 자, 페렐 순환은 중위도거든. 페렐 순환은 무슨 풍이야? 편서풍이잖아. 편서풍은 여기 맞죠. 남극순환율 C가 맞고요. 리을. 자, 북태평양의 캘리포니아 해류와 유사한 성질을 나타낸 해류는 D가 맞죠. 이 위에 내려오는 게 캘리포니아 해류거든. 대칭으로. 그래서 맞는 거다. 따라서 D극과 리을을 적으면 되겠죠. 답이 맞습니다. 그 답은 5번이에요. 414번. 그림은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흐르는 해류죠. 적도 부근이라고 나와 있네. 그렇다면 이 A가 뭐겠니? 적도 위쪽에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북적도 해류고요. C가 뭐겠어? 남적도 해류겠죠. 남적도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B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 일로 가는 거. 이게 뭐겠니? 적도 반류가 되죠. 적도에서 반대로 간다고. 적도 반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순환은 무슨 순환이야? 열대순환이잖아. 열대순환. 이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 기억. A와 B는 아열대순환이 아니고 열대순환이라고. 그 다음에 B는 적도 반류는 바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경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자전 때문에 왼쪽에 물이 쏠리게 되니까 적도 쪽이라 보면 이렇게, 그죠? 지구로 돌잖아. 물로 쏠린다고. 그러니까 왼쪽에 물의 경사가 높아. 이렇게 물의 경사가 높아서 이 경사 때문에 평형 맞추려고 가는 물이 적도 반류인 거야. 바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지. 적도는 무풍되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편서풍은 아닌 건 확실한 거잖아. 그 다음에 C 해류의 유속. C는 남적도잖아.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무역풍이 강하면 당연히 빨라지겠지. 그래서 D급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415번. 그림은 북태평양의 연평균 표충 용존 산수량이네. 자, 용존 산수량은 어디 영향받는 거지, 친구들? 당연히 수온의 영향을 받죠, 수온. 수온이 낮아야지 높은 거고, 산소량이. 수온이 높으면 낮은 거잖아.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억. A 해역에서 등치선이 조밀한 까닭. 자, 등치선이 뭐냐면 치자가 뭐 수치할 때 치자거든. 그러니까 물리량이 같은 선을 말하는 거야. 등온선, 등압선 이런 게 다 등치선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량이 동일한 걸 이었잖아. 이걸 등치선이라고 하는 거지. 뭐 등용종 산소선이라 하긴 애매하잖아. 말이 불편하더라고. 그래 등치선이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A 해역에서 등치선이 조밀하다는 거는 뭐가 변해? 용존 산소량의 변화가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는 거는 수온 변화가 크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니은 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온은 B 해역이 C보다 낮다. 자, B의 용존 산소량이 C보다 더 작잖아. 맞죠? 작죠. 밑에 있으니까 등지선이. 그러니까 B가 용존 산소량이 작다는 거는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야. 수온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가 더 높아야 돼. C보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이쪽이 태평양이죠. 자, 태평양에서 C의 해류는 내려오는 거 뭐겠습니까? 카나리아가 아니고요. 맞죠? 캘리포니아입니다. 카나리아 해류는 대서양에 있는 거야. 이쪽이 뭐다? 캘리포니아 해류가 됩니다. 이 미국 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주역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다. 기억만 답이 되겠네. 답은 1번입니다. C.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416번. 일단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동해에 형성된 해류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억. C 해류는 D보다, 자, C가 뭐냐면 내려오는 거죠. C가 한류.
찬물이라고. D는 올라가잖아. D는 난류. 당연히 한류가 난류보다 찬물인 거니까 당연히 산소가 많겠죠. 맞는 표현. 그러면 C와 D가 만나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잖아. 뭐가 되겠니? 조경수역 되겠지. 맞는 표현. 그 다음에 D는 난류잖아. 난류란 말이야. 난류. 따뜻한 물. 당연히 난류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변 지역의 기후를 올리겠죠. 따뜻하니까. 그래서 다 맞죠, 친구들. 답은 5번입니다. 417번.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잖아. 자, A 외우셔야 되죠. 당연히 쿠로시오 해류가 맞고요. 자, A는 우리나라의 근원이죠. 난류의 근원. 올라왔다가 가지져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맞는 표현이고. 영양염류는 찬물이 많은 거잖아. B보다 C가 풍부하죠. C가 한류거든. 찬물이 많아. 그러니까 산소량과 영양염류는 찬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자, 조경수역은 당연히 동해에 있겠죠. 왜?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5번. 부산 앞바다에서 사고 터지면, 기름이 터지면 어디로 간다? 황해보다는 어디로 가겠니? 동해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틀렸네. 답은 5번입니다. 418번. 그림카와 나는 겨울철과 여름철을 찾아내라는 거네. 바로 보이시죠? 난류, 올라온 난류가 강하죠. 이쪽보다. 그러면 난류가 강하다, 따뜻한 물이 강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 쪽이 여름이고요. 가가 겨울이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표현이고. 자, 남해는 연중 표충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남해가 아래쪽이잖아. 뭐 때문에? 난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1년 내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 그죠? 자, 디귿. 여름철에는 동해에 한류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름철에 동해, 이쪽 다 동해거든? 한류가 내려오긴 내려오잖아. 그래서 틀렸다.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19번.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조경수역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겠어? 자, 겨울철에는, 그죠? 조경수역 위치가 내려오겠죠, 아래로. 왜냐하면 한류가 강해지니까 찬물이 세지는 거잖아. 맞죠? 이게 답이고요. 여름철복과 여름철에는 마찬가지 조경수역이 올라가겠죠. 뭐가 세지니까? 난류가 세지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